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선택한 이 작품 다가시카시 일기는 명실상부한 독특한 소재를 가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검색을 해보거나 여러분들의 여론을 취합해보는 과정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호평은 호평인 거고요. 이제 노잼 셀렉트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맥락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비판 여론을 좀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장르에 대한 혹은 스토리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돋보이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작품의 장점인 듯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좀 단점으로 승화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론에 대한 것도 짤막하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2기에서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저는 2기를 보지 않고 1기만 감상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모른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제 본격적으로 노잼 셀렉트에 돌입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다가시카시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호타루 짱, 사야 짱. 러브 코미디일 순 없었니?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노잼 셀렉트는 일발 장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탄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선사해보기 위해 저는 달려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중 등장하고 있는 여성 캐릭터 둘, 호타루와 사야를 울부짖는 그러한 여론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자, 이거는 명실상부한 이 작품의 긍정 여론이죠. 확실히 그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노잼 셀렉트입니다. 전체적인 의견들을 살펴봤을 때 이 두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일색인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주얼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노잼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어떤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냥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노잼 셀렉트에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감상 패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원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쓰신다던가 감상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꽉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캐릭터 말고 이 작품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토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 작품에게 있어서는 좀 뼈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비판 여론들이 몇 가지 존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이 작품은 명백하게 캐릭터를 동력 삼아 감상해야 되는 작품이다. 자, 이 의견은요, 제가 꿀잼 셀렉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뤘던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동력 삼아 감상하는 그 맥락이 추억을 곱씹지 못하는 젊은 층에게 이제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분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언급은 대체적으로 뭐 추억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캐릭터 빨로 보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에 가까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의견에선 이러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캐릭터를 빼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뭐 노잼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제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작품이 스토리적인 부분, 전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의견들이 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O냐 X냐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 X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주력적으로 감상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캐릭터들을 관찰 예능의 범주에서 감상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토리는 좀 부가적인 것이고 캐릭터들이 각각의 재롱을 부린다던가 혹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관찰하는 종류의 작품에 더 근접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맛과자의 설명을 메인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나오는 맛과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맛과자에 대해서 괴상한 행동을 펼친다던가 하는 그 맥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맛과자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맛과자에 대한 뭐 특징이라던가 단점 혹은 긍정적인 요소, 성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법상 좀 맥락이 없다던가 개연성이 부족한, 한마디로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여지들이 곳곳에 좀 산재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만 오고 가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좀 부족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하지만 저는 제가 아까 전에 꿀잼 셀렉트에서 얘기를 했듯이 저와 비슷한 세대라고 하면 이 작품을 분명히 이제 추억을 곱씹는 용도로 쓸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그 역할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공감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많이 희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하신지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 작품이 러브 코미디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견을 건의해 보시는 시선들이 존재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스토리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랑 같은 결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사실 캐릭터 간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형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애정전선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성 캐릭터인 호타루와 또 한 명의 캐릭터인 사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코코너츠. 이 캐릭터의 구도만 봤을 때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애정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두 여자를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작품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캐릭터가 호타루와 사야니까 러브 코미디적인 성격을 강화했을 때 이 캐릭터들에게 빛이 조명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시선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뭐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여성 캐릭터 중에서 사야에 대한 지지율이 좀 미묘하게 높긴 높아요. 저는 호타루를 더 좋게 봐 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의견을 내신 분들이 "어떠한 전개를 원하시냐?"라고 하면은 바로 수라장 전개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애정전선 사이에서 미묘하게 그 신경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는 러브 코미디적인 장치들이 좀 첨가됐다고 하면 '더욱더 작품이 풍성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시선인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렘까지 이 구도가 가는 거를 원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렘이라고 하는 구도가 이 작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맛과자를 설명하는 이 작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약한 수위의 러브 코미디를 지향하신 분들이 이러한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작품이 확실하게 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호타루와 사야라고 하는 캐릭터도 마냥 서로를 경쟁자로서 바라보는 눈초리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정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러브 코미디의 전개가 등장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볼 만한 작품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여성 캐릭터들만을 논하기 이전에 코코넛이라고 하는 인물도 여성 캐릭터를 대하는 자세가 약간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극대화시켰을 때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코넛이가 호타루에 대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치코미에 가깝습니다. 딴죽을 거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숨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사회를 대하는 코코넛의 모습은요, 상당히 순진무구하고 정제된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야 될 텐데 1 화에서 사야가 코코넛에게 커피를 타줬잖아요. 이때 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좀 질투가 난 나머지 커피에다가 설탕을 엄청나게 들이붓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냉랭한 태도로. 근데 코코넛은 평소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딴죽을 걸어야지 맞는 건데 그냥 그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마시고 사야가 타준 커피는 정말 맛있다라는 덕담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야에 대한 코코넛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 화에서 금붕어를 잡아주는 장면이라든가 축제에서 같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노는 이러한 모습들에서도 그 냄새를 좀 우리들이 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작품에 조금 더 러브 코미디적인 전개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소꿉친구와 이상형의 그런 괴리를 극복하는 남성 캐릭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 캐릭터들이 수라장을 이뤄서 약한 러브 코미디적인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작품으로 재탄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러브 코미디적인 전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작품이 풍성해지긴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하렘이라든가 지나치게 이제 연인의 냄새가 풍기는 내용으로 전개가 빠져서 맛과자에 대한 그런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그 원서는 이미 완결이 다 났죠? 뭐 솔직히 이거는 괜한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어찌 되었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시선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작중 주인공인 코코넛의 아버지인 요우, 이 캐릭터에 대한 독특한 시선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는 비판 요로는 아닙니다. 단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감상을 느끼신 분이 계시냐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버지 캐릭터가 히로인과 이 정도로 죽이 잘 맞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참 신묘한 작품인 것 같다. 라는 시선을 남기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새삼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보통 히로인이 주인공의 가족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구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독특한 시선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보고 나서 제가 좀 곱씹어 보니까 확실히 호타루가 코코노츠를 대하는 모습과 요우를 대하는 모습에는 180도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 호타루가 코코노츠에 대하는 모습. 분명히 코코노츠는 맛과자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타루는 맛과자를 정말 지나치게 좋아하는 캐릭터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노츠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맛과자에 대한 재능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호타루가 감탄을 금치 못하거나 기쁨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다만 이제 그 영역이랑 별개로 호타루가 코코노츠와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요우는 호타루가 지정한 명백한 스카우트 대상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호타루가 요우라는 남자를 원하고 있는 건 맞죠, 구도상으로는. 그리고 두 명이 서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맛과자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스무리한 부분들이 있었죠. 병라무네라고 했었나요? 맛과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루 형태의 빨대로 빨아먹는 과자 이런 게 존재했었는데 그거를 서로 아주 맛나게 먹는 장면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죠. 자세한 거는 직접 애니메이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렇다면 뭐 딱 정해져 있네. 호타루의 짝지는 요우구만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냐? 뭐 당연히 아니죠. 예,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한 커플링이 얇은 책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품상에서의 요우의 캐릭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역할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진단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요우라고 하는 캐릭터는 호타루의 그 광기, 이상 야릇한 행동들을 완충시켜주는 그런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호타루가 펼치는 기행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작품의 캐릭터 구성들을 살펴봤을 때 호타루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은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사야의 쌍둥이 오빠 같은 경우는 좀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의에 어긋난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그 범주에 속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작품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호타루란 얘기죠. 이런 구도를 가질 때 계속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호타루라고 하는 캐릭터가 좀 붕 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이 다 정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자만 이상한 캐릭터라고 하면 시각적인 피로감이라던가 캐릭터 혼자만 이제 카리스마를 내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타루와 어느 정도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행을 일삼는 아버지 요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타루가 하는 행동과 요우가 하는 행동이 같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이 이상 야릇한 시츄레이션들이 중화되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거는 철저하게 제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캐릭터성을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노잼 셀렉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쓴소리를 이어나가는 코너이니만큼 궤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랑 공감이 되지 않는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던가 또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피드백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러면 노잼 셀렉트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엔딩에서 여러분들을 배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나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추억여행을 떠나봤다, 이러한 소회를 아까 밝혔는데요. 뭐 캐릭터도 캐릭터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고 맛과자들도 좀 식욕을 당기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맛과자 사러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 맛과자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편의점에 가면 있을까요? 사 먹어보진 않은 지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과자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새삼 좀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그 자극적인 맛들이 약간 땡기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제품 보시면은 좀 그런 것들이 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이제 사운드 트랙의 문을 닫아봐야겠고요.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 어떤 작품을 감상할지 예고를 드린 이후에 확실하게 문을 걸어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전혀 사전 정보가 없는 작품이어가지고요. 어떤 작품일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어쨌든 프로필상으로 이해한 이 작품의 장르는 이렇습니다. 일단 일상물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좀 접목이 되어 있는 작품인 듯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감상을 느낄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라디오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또 힘을 숨긴 채 다음 회차를 맞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만 작별의 인사를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